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비상 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유럽 지배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영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바라볼 이 맵은요, 어저께 맵이죠? 오늘 주식시장이 쉽니다. 자, 오늘 클로즈 했는데, 자, 오늘 뭐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미국의 일종의 국경일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있죠?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죠. 노예 25만 명을 링컨 대통령이 해방시켰던 그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주식시장이 면서 아마 주식이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겐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전화까지 한 통화 받았습니다. 주변에 지인이 전화를 해서 오늘 왜 주식시장이 문을 닫냐? 왜 주식이 안 움직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한 가지 우리가 전체 흐름에서 좀 설명드릴 건요. 미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돈을 푸냐 안 푸냐라고 했을 때에 자, 지금 양적 축소를 계속 해오다가 양적 축소를요, 사이즈를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정부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쪽에서 이 양적 축소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것도 똑같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요, 평소에 하던 규모에서 한 3분의 1가량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양적 완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계속 축소 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숨을 이렇게 못 쉴 정도로 최근에 리테일 세일 판매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2부 때 살펴봤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이 양적 축소를 하던 것을 양을 줄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결국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특히 이 바이든이 이제 이번에 선거할 때까지는요, 계속 이게 양적 소위 말해서 완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양적 완화 이러면 뭐 인플레가 안 꺾이는 거 아니냐, 또 뭐 그렇게 반대급부를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연준이 하는 건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물가를 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과도하게 물가를 잡으려다가 금리를 높여버리면은 기업이 죽겠죠. 전반적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역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심하게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는 이런 금리 인상의 효과를, 금리를 당장 내리기보다는 양적 축소를 하고 있던 그것을 더 이렇게 이제 좀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 되면 시장에 뭔가 숨통이 튀는 거거든.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은 미국 주식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요, 다 떨어지고 유럽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만 호황이니까 지금 계속 미국 주식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지금 집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집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때 집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여러분, 팬데믹 때 있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When the pandemic hit. 이 팬데믹이 소위 이 질병이 덮쳤을 때요, 그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자, 그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윗부분에 보시면은 bidding wa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집을 살 때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돈 있으면 내가 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12억짜리다. 그러면 12억을 내가 주겠다라고 부동산을 통해서 컨택하면은 오케이 콜 이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바이어들이 이렇게 멀티플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러가 물건을 리스팅을 해요.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만 불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사람들이, 바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비딩을 하는 거예요. 오퍼를 넣는 거예요. 오퍼를 하나, 둘, 셋, 뭐 3개, 5개, 많게는 20개,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때 거의 이런 오퍼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셀러스 마켓이지 바이어들에게는요, 정말 어려운 거죠. 이전에는 요즘 같은 때는 보통 이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비링 자체를 뭐 바이어들이 한 명, 2명 뭐 이렇게 중복되지 않거든요. 쉽게 살 수 있다라면 그때는요, 바이어들이 막 너도 나도 덤벼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뭐 웃돈을 얹어서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주니까 100만 불 하던 게 야 우리 105만 불 줄게. 서로가 계속 경쟁하는 거나 107만, 110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들은 웃돈을 받아가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집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경쟁이 치열해서요. 또 하나는 뭐냐면 all cash offer입니다. 자, 캐시 오퍼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여러분, 현금으로요, 100만 불을 현금을 갖고 와서 사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현금으로 다 할게. 나 지저분하게 은행 대출 안 받아. 왜냐면 대출을 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있고 뭐 복잡하거든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계약이. 그러면 어차피 셀러 입장에서는 현금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크레딧 체크할 필요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현금 들고 사는 사람들, 특히 중국 쪽에서 중국인들이요. 이 소위 캐나다 쪽엔 가격을 다 올려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버려요. 중국 부자들이 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사버리니까 어때요? 가격 자체를 다 끌어올려 버리겠죠. 현금으로 그냥 바로바로 끝나버리니까요, 경쟁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ontingency removal입니다. 여러분, contingency removal은요, 한국에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보통 한 30일 40일 정도의 집 판매, 집을 살 때 그 과정이 걸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절차가 깁니다. 근데 집을 살 때 바이어들의 어떤 그 집 살 때 어떤 사기 당한다거나 어떤 집에 문제가 있다거나 집에 예를 들면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미국 집은 한국 아파트 같지 않아 가지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나무로 지은 집이고, 그리고 벌레가 먹었는지 곰팡이가 썰었는지 또 뭐 집안이 파운데이션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이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한 40일 동안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컨틴전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바이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죠.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바이어들을 보호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캔슬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틴전시가 항상 있는데, 뭐 한 몇 단계가 있습니다, 컨틴전시가. 근데 이 컨틴전시를요, 리무벌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바이어들이요, 야, 나 이거 컨틴전시가 안 할게. 나 이거 뭐 체크하는 거 안 할게. 검사 안 할 때 그냥 나 무조건 안 보고도 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컨틴전시를 막 집어넣은, 계약 조건에 넣은 사람들보다 이거 없이 나 그냥 할 테니까 문제 생겨도 내가 책임질게라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코로나가 덮쳤을 때는요, 막 현금으로 사는 사람, 뭐 중국에서나 외국에서, 그리고 비링 전쟁이었죠. 컨틴전시까지 제거해서 완전 바이어들이 막 덤벼드는 그 시장이었죠. 불나방처럼요. 그리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 올랐던 가격이 안 내리고 지금도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희소식이 들립니다. Home prices some large US cities decline. 드디어 4월 달에 보니까 집 가격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특히 샌안토니오나 텍사스 어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요, 팬데믹 때 급등한 일종의 신도시들입니다. 샌안토니오나 어스틴이나 그리고 템파, 플로리다죠. 이 템파도요, 플로리다 지역에서 굉장히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있거든요. 원래 이 플로리다 쪽이 집이 싸요. 근데 많이 올랐고,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이 어스틴이나 샌안토니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역들이죠, 팬데믹 기간 동안. 근데 이쪽 지역에서부터 가격이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그 지금 현재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인벤토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들이 나도 팔고 싶고 저도 팔고 계속 팔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리스팅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어렵죠. 지금 여러분,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해도 부담이 돼요. 특히 금리가 7%대다? 그런데 가격은 높아요.
가격도 높고 금리도 높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100만 불짜리에 7%면요. 여러분 7천 불을 매달 내야 돼요. 그것만 냅니까? 여기에 집을 사게 되면요. 매년 내야 될 세금과를 따지면요. 그 7%에서 또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7천 불 내는 게 아니라 8천 불, 9천 불까지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뤄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달 9천 불씩 낸다? 혹은 8천 불씩 낼 수 있다? 못 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내리려고 해도 너무 아깝잖아요. 워낙 지금 주변 가격이 다 높은데. 그러니까 그런 높은 가격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만 내놓는데,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금리 때. 예. 그러니까 셀러들이 많아지니까, 야, 나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나 좀 낮춰야겠다. 100만 불 내는 걸 나 95만 불에 내놓을게. 90만 불에 내놓을게.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이렇게 조금씩 낮추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 사람이 조금씩 내린다, 저기도 내린다, 너도 나도 하나씩 그게 찍히면서 가격이 다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결국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근데 집 가격이 이렇게 가장 핫했던 지역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1년 뒤, 2년 뒤에 CPI나 PPI가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집 가격이나 다 내려가게 되면요. 집에 부담이 없어지면은 결국 돈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주식이나 기업의 매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지금 높은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내려가니까 1년 뒤, 2년 뒤, 3년 뒤 결국 주식은요. 그때 되면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핵심 뉴스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자,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의 빅들이죠. 자, 미국 자동차 3사, GM,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입니다. 자, 이 스텔란티스죠. 자, 이 3개사가요. 중국을 곧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 적실성이 있어 보이고,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왜 떠나냐면 중국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돈 못 벌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조만간에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GM과 스텔란티스와 포드, 미국의 3사가 중국을 떠난다.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포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회사들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런 자동차 전문 분석가들도요. We think exiting like China from a pure profit strategic standpoint makes sen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순수한 그 순이익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 경쟁이 너무 치열한 포화 상태예요. 지금 전기차만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 외에는요, 돈 버는 기업들이 없어요. 중국 업체들은 다 보조금과 다 출혈 상태예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계속 찍어내고 만들어냅니다. 결국 누가 죽냐, 누가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죽으라 하고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붐이 일고 있는데 중국이 내연차 중심으로 만드는 이 GM, 포드, 이 스텔란티스가 당연히 어렵겠죠. 더군다나 전기차는 경쟁이 없어요. 중국 차들에게 경쟁 안 되죠. 테슬라에게는 더더욱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사가 떠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여러분 미국 3사의 얘기만 아니에요. 독일 차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차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중국을 버린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 내부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자기들끼리 포화 상태에 빠질 정도로 어렵다는 거고, 중국은 전기차로 그냥 계속 밀고 가려고 하는 거죠. 내연차의 지배력 자체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0%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가 거의 30%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번에 이 3사가 빅3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누가 남냐? 테슬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테슬라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드는 그 전기차 치열한 경쟁 속에서
꾸준하게, 어제도 데이터 보셨죠? 꾸준하게 테슬라는 그렇게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그 자체가요, 굉장한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돈도 못 버는데 판매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거고, 결국 테슬라가 저렴한 자동차까지 내놓는다? 중국 시장의 지배력을 더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 투자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3사가 빠지게 되면요, 그만큼 테슬라의 어떤 이 브랜드의 견고함은 더 견고해지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텍사스에서 날라온 소식인데요. 자, 텍사스 위에 드론으로 막 뛰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텍사스에서 발견된 게요. 자, 아래쪽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거대하고 어마무시한, 자, 뭐, 발전소에서 마치 쓸만한 그러한 현재 그 팬이 발견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요, 이 팬 자체가 뭐 일종의 선풍기인데 작은 선풍기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팬이죠. 그냥 이건 뭐 gigantic 이 팬이라고 할 정도로 뭐 엄청난 큰 사이즈의 팬이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큰 팬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가 텍사스 공장에 이게 이제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gigantic 팬 자체가요. 이 큰 선풍기, 이 바람을 소위 환풍구를 만들어서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팬이, 자, 이게요, 결국 테슬라의 New Data Center Cool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 지금 테슬라는요,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지금 텍사스 공장에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AI, 인공지능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결국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 테슬라만큼 도로 주행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금 어마무시한 이런 실제 주행 데이터, 이런 실제 데이터, 앞으로 로봇에 적용할 데이터, 뭐 앞으로 계속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구동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열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쿨링 시스템이에요. 시원하게 만들고, 소위 여러분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이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하다 보면은 컴퓨터에 이제 열이 쫙 올라갑니다. 자, 그 열 때문에 어때요? 팬이 막 돌아가는 소 들리죠? 애들 게임 컴퓨터를 보면요, 가격도 비싼데 거기에 안에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칩이 해서 빠르게 돌아가는데 열이 많으니까 그 팬들이요, 굉장히 굉음을 울리면서 휑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게임 그 컴퓨터를 보면 소리가 굉장히 세요. 여러 이 팬이 돌아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이즈가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에 어마무시한 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걸 결국은 계속 돌아가다 보면 열이 생기는데, 그걸 식혀주려면요, 결국은 선풍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선풍기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현재 그 5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안에 이제 이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보세요.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또 뭐든 인공지능을 가동하려면 데이터 싸움이고, 그 열을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 결국 엔비디아 칩이요, 이 GPU가 어디든 다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하는 거고, 최근에 마소까지 뛰어넘는 이유가요, 이런 시대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굴리는 게 결국은 FSD 트레이닝이죠. 자율주행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북미 지역, 미국 지역은 뭐 거의 지금 이제 이 웬만한 건 다 이제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중국도 소화시켜야 되고, 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FSD를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열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런 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테슬라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까지 세팅해서 완전 자율주행,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 거를 이제 라이센스를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다른 회사들의 자동차 데이터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차근차근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런 걸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의 유럽 매출 상황, 유럽에서의 그 지배 상태가 어떻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의 판매가 2021년도 1분기부터 매 분기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했죠. 꾸준히 자라가다가 22년도 2분기 때,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서 줄어들었다가 또 늘었다가, 그러면서 22년도 4분기 때도 계속 늘었죠. 그래서 꾸준하게 그 어떤 유럽에서 유지를 하다가, 근데 이때가 이제 사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였죠. 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유럽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가요. 23년도 3분기에 좀 살짝 줄었다가 또 다시 23년도 4분기, 작년 4분기 때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때, 올해 1분기 때가 작년 3분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의 매출 자체가요, 막 그렇게 뭐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현재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비싼 물건들을요, 이렇게 현 상태를 유지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어떤 시대가 오지도 않았고, 저금리로 내려가고, 이제 개인들의, 왜냐면 자동차는 비싼 거잖아요. 마치 부동산이 지금 거래가 미국에서 거의 안 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왜냐? 부동산 살려고 하니까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커요. 그러니까 그 섣불리 못 움직여요. 핸드폰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핸드폰도 지금 덜 팔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격대가요. 결국 집, 그 다음에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도 비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금리에 현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요, 자동차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매출이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1분기 때도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특히 이제 모델 Y가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고무적이죠. 자, 그래서 모델 Y 꾸준하게 6만 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도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유럽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잘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경제가 좀 풀리고 나면, 그리고 금리 좀 내려가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다시 쫙 올라가겠죠. 그런 흐름들로 좀 보시면요, 유럽 시장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근에 매출이 꾸준하잖아요. 이전처럼 압도적으로 뛰어넘게 더 올라가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금리에 중국이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원래 최고 많이 팔던 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요,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 아예 안 팔린다 그런 문제지만, 테슬라 브랜드나 전기차의 매출에서는요, 여전히 테슬라만의 매출은 꾸준히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X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future of electric vehicles will be made in America by union workers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제 날짜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별표 쳤지만 6월 18일 어제 날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 전기차의 미래는 will be made in America by union workers.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전기차의 미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 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어제 올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부단히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현재 유니언, 노동조합의 표를 원래 얻어서 이겼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표를 얻으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전기차로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바이든은 계속 이 나라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전기차로 회사가 전환되면 될수록 우리 노동조합이 위기를 느낀다.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멘트가 필요한 거죠. 전기차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전기차의 전환, 전기차의 그 미래는 결국은 Made in America by Union Workers. 미국에서 만들어지되 미국의 노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단히 정치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말하는 바이든이 말하는 팩트와 현실은 다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GM, 포드, 스텔란티스죠. 테슬라 빼고는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M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캐딜락 옵틱 EV라고 하는 캐딜락 전기차와 그리고 쉐비 에퀴녹스죠. 쉐비 에퀴녹스가 이 두 개가 럭셔리 브랜드와 그리고 저렴한 대중적인 브랜드 이 두 가지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 전기차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멕시코에서 만들어집니다. Not in America. Not by union workers in America.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멕시코 노동자들. 미국의 노동조합 가입과 전혀 상관없는 GM의 전기차 주력품인 이 캐딜락과 쉐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또 하나.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포드입니다. 자, 포드가 자랑하는 전기차는 마키죠. 마키와 그리고 쉐비 블레이저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전기차도 포드가 밀고 있는 주력품인데, 자, 어디서 만들어지냐? Currently built in Mexico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자, 지금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기차, 물론 테슬라에 비하면 뭐 사실 세 발의 피죠. 얼마 팔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팔고 있는, 그나마 잘 나간다고 하는 이 전기차 브랜드 포드와 GM의 브랜드가 바이든이 말하는 것처럼요,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싼 노동력을 통한 멕시코에서 만들어져서 그 물건을 미국으로 갖고 와서 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보고서 사실은 파악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자신의 정치적인 표를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을 알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테슬라가 미국적인 차인지 제가 최근에 그것도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야말로 Every Tesla sold in America is built in America.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보여드렸죠. 누가 어떤 자동차가 가장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가, 가장 아메리칸 메이드인가. 테슬라가 탑3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 세계다가 그랬고, 지금 이 테슬라의 지금 현재 그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요, 완전 미국 차거든요. 근데 그 순위에 안 들어갔던 것은 그 무게하고 그 가격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테슬라는요, 만들고 있는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전부 다 노동조합이 아닌 테슬라 직원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진짜죠.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요. 근데 바이든이 말하는 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라 메이드 인 멕시코고 by union workers가 아니라 뭐예요? by Mexican workers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지나면요,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테슬라가 더 사랑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시대가 오면요, 테슬라가 참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하지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스타링크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스페이스X가 굉장히 잘 나가죠. 얼마 전에 네 번째 스타쉽의 발사도 정말 미국인들이 모두가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멋있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100톤 이상을 실어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 자이간틱 이 우주선이 발사가 되고 돌아오는데 그 무거운 발사체가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도 성공적이고 테슬라도 성공적이고 지금 하는 회사들이 점점 더 성공 가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어떤 인지도, 머스크의 어떤 그 파워나 이런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가 잘 되면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스페이스X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서로 윈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다뤄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요,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체 인구의 거의 1%가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주도 땅덩어리가 넓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호주의 인구의 1% 정도가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쓰고 있다? 스페이스X의 인터넷을요? 아, 정말 이거 자체가요, 지금 현재 이 인터넷, 이 기존의 인터넷 회사들과 경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쪽으로도 꾸준하게 이 스페이스X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벌고 우주선을 쌓아올리면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아마 또 제가 영상을 따로 스페이스X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지만 아주 지금 그 이 스페이스X가 여러모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할게요. 네, 정혁수였습니다.